이번 시간에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7단원의 1단원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 인구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 인구는 특징이 지구상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뭐 돼 있다? 밀집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죠. 정확히 말하면 북반구가 육지가 많으니까 남반구보다는 북반구가 훨씬 많고, 자, 북반구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죠. 남반구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살기 좋은 곳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구 밀도를 통해서 인구 분포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인구 밀도라는 것은 인구가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제곱킬로미터 방 안에 인구가 얼마나 모여 있는가,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인데,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육지에 있어요. 90% 이상은 당연히 육지에 있겠죠. 그리고 넓은 북반구에 주로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반구 꼭 체크하시고, 자, 평야 및 해안 지역에 또 밀집해 있죠. 어디? 평야 및 해안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산지보다는 더 낫겠죠. 그래서 산지보다는 평야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이런 내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도별로는 북이 20에서 40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이제 북반구의 중위도가 되겠죠. 중위도. 중위도는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좋아서 이쪽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적도 부근이나 극지방 같은 곳은 인구가 희박한데,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은 한대기후이기 때문에 엄청 덥고 추워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희박하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유럽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 되겠죠. 오세아니아는 호주쯤이 되겠죠. 호주와 뉴질랜드 쪽.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원 그래프 보시면 2015년 기준 대륙별 인구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등 대륙이 아시아가 되겠죠. 거의 60%가 되겠고요. 아프리카가 2번, 유럽이 3번 순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대륙은 여기 보시면 오세아니아라고 해서 0.5%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대륙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가장 많이 인구가 많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구 변화에,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자,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또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은, 첫 번째가 자연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겠죠. 기후는 사람이 살기 좋은 따뜻한 지역이 되겠고, 지형은 평야 지역일수록 사람이 살기에 유리하겠죠. 자, 인구 밀집 지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 주로 온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 평야가 넓어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특히 여기 별표 주고 계절풍 기후라고 나와 있어요. 계절풍 기후는 대륙의 동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있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덥고 한 지역이 되겠어요. 이런 지역은 주로 벼농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인구가 밀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 희박 지역을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이 되겠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너무 춥거나 건조한 지역. 아까 추운 곳은 한대기후라고 적어줬고, 건조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뭐 사막 같은 곳이 있겠죠. 그 다음에 험준한 산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산맥 같은 곳이 되겠죠.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구가 살기 좋고 힘든 지역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자연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방글라데시랑 아이슬란드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이 두 곳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던 무슨 풍 지역이고,
계절풍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봤던 한대기후, 너무 추운 곳이 되겠죠. 추운? 한대기후라고 쓸까요? 네, 한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글라데시랑 아이슬란드는 뭘 의미한다? 자연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독일은 뒤에 가서 배우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되겠어요. 자, 인문사회적 요인에 대표적인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산업, 교통, 문화, 정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간 생활이 최근에 영향 많이 주는 요소고 인간이 만든 요소가 되겠죠.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라 부르고요. 인구 분포에 최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무슨화 이후, 산업화 이후에는 무슨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춥거나 덥거나 하면 살기 힘들고 굉장히 인구가 밀집하기 힘들고 희박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인문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보면 첫 번째 2, 3차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되겠죠. 역시나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 자, 편리한 교통, 다양한 교육 문화시설, 영화관도 많고 마트도 많고 이런 곳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대륙이 서부 유럽. 서부 유럽은 예전부터 무슨화를 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미국 북동부 지역, 대표적으로 공업 지역이죠. 자, 일본의 태평양 해안 지역도 여기가 도시,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위치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진 자료는 여기 보면 인구 밀집 지역에 독일이 있었죠. 이쪽 지역이 대표적인 서부 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진한 곳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고 색깔이 연하거나 없는 곳은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부 유럽 지역이 되겠죠. 자, 이 서부 유럽은 자, 무슨적 요인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죠? 바로 인문사회적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쪽 지역은 인구가 왜 밀집해 있죠? 여기는 밀집해 있는 이유가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풍에서 무슨 농사 짓는다고 했지? 벼농사 짓는다고 했죠.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보면 미국의 북동부가 되겠죠. 미국 북동부. 자, 이쪽 지역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유가 뭘까? 이쪽 지역은 인문사회적 요인으로 밀집해 있다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있는 일본 이쪽 지역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여기도 인문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해 있고 희박해 있는 지역이 왜 그 특징이 있고 인문적 요인인지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인구가 희박한 지역 역시 거의 대부분 자연적 요인이에요. 자, 여기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너무 덥잖아요. 맞죠?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호주 중간에 거의 비어 있죠. 이쪽 지역. 여기는 건조 기후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죠. 인구가 뭐한 지역? 희박한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사하라 사막. 여기도 무슨 지역? 건조 기후 지역. 여기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죠. 희박하다. 그 다음 여기 북쪽. 캐나다 북쪽에 보면 인구가 거의 없죠. 시베리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인구가 희박한 이유. 무슨적 요인이다? 너무 추워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한대기후. 자,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사람이 많이 못 사는 지역은 웬만하면 자연적 요인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도 정리를 해서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다음 파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화 이전의 인구 분포는 어디에 많았냐면, 자, 여기 의주부터 영일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쫙 그었을 때, 여기 보시면 북동부 지역은 산지가 많죠. 이 산지가 많은 지역은 1940년대에 보면 인구가 희박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에 반해서 남서부 평야 지역은 어때요? 남서부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4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고 주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2015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완료됐을 때예요. 맞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A 지역, 그 다음에 여기 D 지역, 그 다음에 여기 D 지역, 이쪽 지역에 주요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서 도시에 이제 인구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 여기 있는 B 지역이나 C 지역 같은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특징이 2015년이 되면 인문,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이촌향도가 되겠죠. 촌락에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많이 일어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인구 밀집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과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15년의 지도를 조금 더 가져와서 보도록 해볼게요. 이 A, B, C, D가 각각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A 지역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적혀 있습니다. 맞죠? 서울, A가 서울이고요. 자, B를 보니까 강원도 인제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강원도 인제군은 산이 많고, 그 다음에 산지가 많고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강원도 인제군에 여기 보시면 B가 되겠고요. 자, C를 보니까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되겠네요. 여기도 인구 밀도가 매우 낮죠. 그래서 여기 해남, 평평한 평야 지역과 해안 지역이 있는 C, 대표적으로 해남이 되겠습니다. 해남은 C. 자, 여기 D를 보니까 여기 울산광역시가 되겠네요. 맞죠? D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다에 선박 제도도 많고, 이 울산이 우리나라의 무역 항구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뭐 현대그룹에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울산 공장이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울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고, 이 지역이 이 지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도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구미니까 구미는 여기 대구하고 구미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고르지 않고 편제되어서 분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화 이전, 우리가 앞에서 봤던 1940년에는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은 평야 지역이 대다수예요. 맞죠? 그래서 기후가 온화하고 벼농사에 유리한 지역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지도상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에 뭐가 많이 밀집돼 있었다,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1940년대는 산지나 고원이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인구가
희박했었고 그곳은 농사에 불리한 지역이었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북동부 지역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그 태백산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1940년에 우리나라에서의 인구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산업화 이후의 인구 분포가 되겠네요. 맞죠? 산업화 이후의 인구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후죠. 네. 1960년대 이후는 산업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는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 지역에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 이런 지역을 우리가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수도권. 자, 그 다음에 부산이나 울산, 이런 지역은 부산이 아니죠. 쏘리.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광역시라고 부르죠. 대부분. 이런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던 현상이 있었을 거고, 공업도시가 나오네요. 자, 공업도시. 특히 이 포항하고 울산 지역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라고 불러요. 남동 임해공업 지역. 이런 지역은 우리 제철소가 많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중화학 공업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죠.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우리가 공업 단지를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현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희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 분포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정리를 해봤죠. 교과서의 한 부분을 보니까 좀 특이한 지도가 있길래 특이한 지도 하나만 좀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는 이 세 개의 지도를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표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국 지도가 엄청 커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인도 지도도 엄청 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이제 조금 더 크게 비율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A를 보니까 엄청 작죠. 벨기에라는 지역인데 유럽연합, EU의 본부가 있는 곳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만 달러가 넘는 소득 수준 높은 국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C를 보니까 인도죠. 인도. 인구가 엄청 많죠. 현재는 세계 인구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인구 대국이고 캐나다를 보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 작아요. 캐나다는 면적은 크지만 국토 절반 정도가 한대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보니까 호주인데 호주가 원래 땅은 크지만 인구로 봤을 때는 엄청 적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되게 적은 곳이 바로 호주,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나라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우리 과제 122쪽인가요? 122쪽 과제를 풀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숙제 검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 범위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시면서 공부를 미리 좀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